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기 전 수준으로 다시 벌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한 자릿수인 9%포인트까지 좁혀졌으나 두 주 만에 다시 1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한국당에서 보이고 있는 난맥상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40%, 한국당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3%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9월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수도권, 대구, 경북에서 각각 3에서 5%포인트 상승했고 충청권 지지율은 전주 35%에서 이번 주 44%로 9%포인트 올랐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선 전주 34%에서 이번 주 26%로 8%포인트 낮아졌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지지율은 62%로 전주와 같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지율이 전주 31%에서 이번 주 39%로 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2에서 5%포인트씩 하락한 가운데 TK 지역 지지율이 전주 43%에서 이번 주 34%로 9%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PK 지역 지지율은 전주 31%에서 이번 주 35%로 4%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낮아진 가운데 30대 지지율이 14%에서 9%로 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유공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논란에 휘말리고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논란, 인재 영입 관련 잡음 등이 불거지는 등 난맥을 보인 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지지율은 6%, 바른미래당은 5%, 우리공화당은 1%, 민주평화당은 0.2%였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4%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가 확산되기 전인 8월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9% 지지율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전주 41%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7%였다. 샵. 문재인 정부에 남긴 20대 국회 교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고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를 맞이했다. 이제 2020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마지막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면 전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다.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제20대 국회가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적 위임과 제19대 대선의 위임 사이의 제도적인 긴장 속에서 출범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는데 그저 123석을 얻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당을 내주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제도적 제약 속에서 정당 간 입법연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 과정은 파당적 대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공작으로 위임된 권력을 사유한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든 1700여만 개의 촛불의 힘으로 가능했던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1.9%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촛불에 찬성했던 정당의 후보자 득표율의 합은 75.44%로서 촛불 국면에서 나타난 탄핵 지지율과 비슷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압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선진화법의 제약 속에서
제1야당의 거부권을 넘어서야 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지나면서 이념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시민들의 연합이었던 촛불연합이 해체되었다. 파당적 대립의 정치가 틈을 메웠다. 이 과정에서 광장 정치가 극대화되었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의회 정치는 무기력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민주주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의회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외주화할 때 시작된다.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적으로 대표해야 할 의회가 거꾸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광장 정치에 의해서 대표되기를 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제20대 국회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서 매우 편향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출범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5.5세로 나타나 이전 국회보다 높았다. 반면에 20대와 30대 국회의원 비율은 현재 300명 중 1%인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당선자의 직업은 상위 3위를 차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정당 정치인 출신, 법조인이 30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 편향된 인적 구성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비토크라시가 제20대 국회를 지배하는 동안 20대 국회의 입법 기능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제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9.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청년 이슈를 꼽을 수 있다. 두루 알듯이 청년 공정성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청년 집단들이 두 개의 광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성을 외쳤지만 제20대 국회 임기 첫날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있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될지 아니면 현행 선거법이 그래도 유지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부가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을 넘어서는 의석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다당제 대통령제 하에서 비토크라시를 넘어서 유예된 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있는가? 여야 모두 이제 다시 돌아올 국회의 시간을 면밀히 준비할 시간이다.